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남들 하듯이 해야지 왜 너네만 이렇게 그냥 내가 해야 될 때 제 그 결혼 자금을 다 거기다가 네. 털어 넣어서 멋있다. 이제 공간을 운영을 했던 거죠.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임성현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무소속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현이라고 합니다. 미술을 처음 공부를 해서 전시 기획, 뭐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요즘에는 문화기획자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기획자죠. 감사합니다. 미술관에 계셨었어요? 이전에? 맨 처음에? 미술 갤러리, 상업 갤러리에도 좀 상업 있었고요. 갤러리? 그다음에 네. 미술관에는 길지는 않았어요. 1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와 학교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 회사 이름이 무소속 연구소예요? 네, 처음 시작한 회사는. 네. 임성현 대표님 보면은 라이트하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조직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라이트하게 시작해서 예술가들 커뮤니티 죄다 몰고 가가지고 사건 일으키는 사람, 고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미술관, 그 다음에 뭐 상업 갤러리 이런 경험하고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공간이나 이런 환경들을 좀 보고서 작업했는데 처음에 무소속 연구소 열게 된 계기랑 네. 거기서 한 일 몇 개만 얘기해줘요. 무소속 연구소를 처음 만들게 된 게 저희가 그 아르코에서 그때는 이게 문화기획자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네. 독립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독립 큐레이터. 라는 네.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네, 미술관이나 기억나요? 어떤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밖에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었고 발견했구나. 네.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워크숍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랑 이제 으쌰으쌰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뭔가 기획 일을 미술의 기획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관에서 일해야 되니까 네. 젊으니까 이렇게 제일 낮은 직급에 이렇게 좀 하찮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들 낮에는 어딘가에 소속돼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소속으로 일하지만 밤에는 무소속으로 우리끼리 하고 싶은 일 하자. 그러면서 무소속 연구소를 같이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무소속 연구소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갈 길이랑 고집도 분명하고 자기 색깔이 분명하는데 한편으로 무소속이기도 하고 그들이 너무 소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열어놓고 해서 무소속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이런 절묘한 뭔가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항상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학교 중심의 그런 커뮤니티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 외로우시죠, 혼자서. 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홍대 마포라는 곳에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작업실들이 이제 근처에 있으면서 같이 네. 뭉쳐서 재밌게 살았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 쫓겨나고 네. 그러면서 뭔가가 우리가 뭉칠 어딘가에 그래도 마음 둘 곳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저들 포함해서 그랬을 때 이제 무소속 연구소라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마음 둘 곳이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공간을 가지고 그걸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공간이 없으면 모일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어떤 창고 같은 조그만 진짜 창고였어요. 네. 네. 창고를 다 우리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하면서 창고에서 모였고 어느 동네였어요? 대학로 대학로에서? 오케이. 그리고 서촌에서 조금 있었다가 대학로 서촌. 그리고 이제 연희동에서 본격적으로
제 그 결혼 자금을 다 그래서 포인트. 집이 아직도 없습니다. 네. 다 거기다가 네. 털어 넣어서 멋있다. 이제 공간을 운영을 했던 거죠. 네. 기업가 많네요. 그래서 연희동의 문화를 만들었고, 내가 보니까 홍대 앞 문화도 잘 알잖아요. 그쵸. 그죠? 네. 출신 학교가 홍대 학부는 이제 홍대를 나와서 네. 그 홍대에 처음 카페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락카페 생기고 그다음에 클럽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디 밴드들이 네. 그 앞에서 매일 술 마시고 공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네. 우리가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찾지만 저는 임 대표님 사실 동료 문화기획자로서 너무 존경스러운 게 많은데 자기 것을 고수하는 힘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눈이랑 다른 걸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하다고 할까? 뭐 우리 남들이랑 똑같은 옷은 절대 안 입고 유행을 하는 순간 유행시킨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재수 없는데 부러운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사실 임 대표님이 하는 작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임 대표님이 한참 이제 대학 나와서 그런 청년 문화나 놀이 문화 같은 거 즐길 때 주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조속가였죠. 그쵸. 커다란 걸 다루는 네.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대부분 미술이 개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 몇몇의 과만 단체가 아니면 절대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조과였고, 조속과. 예. 네. 친구들이 또 다른 작가인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뭘 만들거나 옮기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쵸. 중장비과구나. 그게 항상 처음부터 계획에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혼자서 들 수 있는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누가 도와줘야지 들 수 있는 작업을 할 건지 뭐 이런 선택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조속과에서 훈련받은 눈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조속과 다니는 전공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들인가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짜기 전에 이 문 사이즈를 먼저 재거든요. 네. 문 다 만들었는데 문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장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기획을 할 때 이게 다 끝났을 때의 순간을 동시에 같이 상상을 해야지 아니면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조속과의 그 미대생 중에 조속과를 나온 임성현 아티스트라는 관점에서 저도 친한데 처음 얘기해 본 것 같아요. 그게 미술인들의 무소속 공동체를 만드는데 작용한 관점 같이 느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공동 작업하고. 네네네. 뭐 어렸을 때 이제 전공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좀 나 혼자 이렇게 침잠해서 하는 작업을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MBTI에서 뭐 I 뭐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아주 극 E. E예요? 네, 아주 극 E여가지고 그 혼자서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싫어서 조속가에 가면 같이 작업하고 같이 뭔가 큰 걸 만들고 이러면서 재밌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전공을 정했었습니다. 임성현 대표가 공동체를 만드는 인사이트를 자기의 조소라는 그 물질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 아트에서 얻었다면 그게 임성현 공동체의 특징 같기도 해요. 임성현 공동체는 뭘 만들면 크게 만들어. 뭐 울주 산악영화제 산 아래에 있는 씬 자체를 확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다 같이 예술가들답게 물질을 다루면서 노동을 하고 그걸 갖다 막 붙여서 미술이 여러 개 합쳐지면 축제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임성현 대표님
하면 나오는 무소속 연구소 하면 나오는 작품이 울주 산악 영화제예요. 네네. 그거 만든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저희는 사실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 축제 공간을 디자인하고 축제 공간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하고 제작을 한 일을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공간 디자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아예 그 행사 영화제의 첫 시작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지, 그러면 어떤 그 관객의 타겟을 우리가 만족을 주고 싶은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인지, 그게 우리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기획하고 생각하고 해서 영화팀은 영화팀에서 이제 그 자기 네. 파트를 맡으시고 영화제에서 뭐 네. 운영팀은 또 맡으시고 그래서 일들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간 제작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시작을 할 때부터 같이 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축제를 씹어 먹었군요. 영화제의 공간을 잘 소화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것들이 뭘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일단은 그 울주라는 도시도 사실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요 울주를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울주라는 도시도 생소하고, 그다음에 영화제가 처음 생긴 때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제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좀 멋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걱정은 쓰레기였어요. 멋있고, 쓰레기. 네, 멋있고 웅장하게 뭔가를 만들 때마다 꼭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양의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쓰레기가 없이 멋있고 웅장한 것을 발견해냈고 그게 아시바라고 그러죠. 건축 네. 현장 비계. 예. 비계. 쇠로 된 네. 틀들. 네네네. 건축하기 그 가장자리에 네. 뭔가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기도 하거나 네. 뭐 그런 용도로서의 그 비계, 네. 임시 가설물, 네. 이것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면 아주 크고 아주 크고 웅장하게 순식간에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방 철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그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야외 공간이 너무 정형화된 어떤 선들이 없을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확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계의 장점이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 선들이 자연 안에 있을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싶었어요. 아티스트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만들어낸 자신들의 공간을 그렇게 자연이랑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얘기하는 거는 문화와 예술을 배경으로 하는 기업가나 기획자만 하는 언어인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큰 공간을 만들고 그게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놀 수 있거나 옆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쳐다보게 하고 밤에는 다시 불을 밝히게 하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네. 갔죠. 네네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아예 제로로 없애는 것까지도 한번 그걸 목표로 삼고 네.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10월이면 저희 기획은 그 전해 한 11월 정도부터 들어가거든요. 네. 기획이. 그럼 그 기획 회의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현수막이나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해서 네. 현수막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면 그걸 재활용해서 뭐 가방이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아예 초기 단계부터 섭외를 해요. 힙하다. 그래서 그 업체가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에 그렇게 기획을 해서 프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은 이미 쓰레기가 된 것을 다시 하는 건데. 뒤에 사후에 리사이클 하는 거라면 저희는 쓰레기가 될 것을 예견하고 미리. 네,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서 네.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전 부러워요. 사업가이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가인 동시에 문화기획자인 사람이 있고 사업가인 동시에 문화기획자인데 예술가인 사람이 있는데 임 대표님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막상 해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너무 많죠. 이게 이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힘든 일인데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시바 비계를 쌓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으로 안 해주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현수막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듯이 해야지 왜 너네만 이렇게 안 해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예술가들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해해 주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해주시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아무도 안 해줄 때 그냥 내가 해야 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그러면서 또 힘들지만 또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겪은 그 동료들과 약간 전우 네. 네, 전우회 같은 것도 생겨서 좀 각별한 사이가 되는 것도 있긴 해요. 자네 소원이 뭔가 소원을 말해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